예, 성착취 대화방 피의자 조주빈이 검거된 지 오늘로 딱 보름째입니다. 오늘 변호인 없이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조주빈인데요. 조주빈 범죄의 핵심은 박사방 안의 공범과 참여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일일 겁니다. 바로 그 핵심 증거, 조주빈의 휴대전화일 수 있습니다. 김남은 유포함을 인정하십니까?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?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? 이제부터 이 소식 좀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요. 이수영 교수님. 네.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알려진 바로는 조주빈의 휴대전화가 무려 9대인데 네. 이렇게 많을 이유가 뭐였을까요? 사실은 뭐 9개 중에서 지금 7개는 명의가 해지됐거나 미사용 휴대전화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죄에 이제 사용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아직은 이제 열리지 않은 휴대폰이 2개인데요. 하나는 이제 갤럭시고 다른 하나는 지금 아이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2개의 폰이 사실은 이 범죄 사건과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었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면서 네. 지금 이 이제 휴대폰을 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는 사실은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소파 밑에 은닉한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. 아, 소파에 숨겼군요. 네, 숨겼을 때는 그만큼 숨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추정되고요. 네.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범죄에 이제 많이 활용된다는 아이폰입니다. 왜냐하면 이 아이폰은 잠금 장치가 철통 보안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. 일단은 이 아이폰을 어떻게든 이제 열어야 하는 것이 숙제로 보입니다. 이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그 소파 밑에 숨겨둔 그 휴대전화에 네. 집단 성착취와 관련된 여러 공범들의 정황이 고스란히 들어있을 가능성도 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요즘은 사실은 뭐 휴대폰으로 모든 이제 그 메신저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메신저 안에 보면 이제 공범들과 나눈 대화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예. 물론 뭐 텔레그램 본사를 우리가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어렵다면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이들 공범들의 휴대전화 속에 있는 내용을 확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수사의 상당 부분 진척이 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글쎄요. 휴대전화를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증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휴대전화 9개 핵심 증거 조주빈이 경찰 머리 위에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는 이유가 이 교수님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저 화면 같이 보시면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조주빈이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를 해서 경찰의 감사장도 받고 상금 비슷한 것도 받았다고 했는데 네. 그 감사장 관련 글에 형사분들을 도와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차례다. 삶은 업보의 연속이다. 이거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요? 참 그 의미심장한 댓글이라고 보이는데요. 물론 이 글을 쓴 자가 뭐 조씨 인간은 지금 추정이 될 뿐 뭐 정확하게 조씨다 이런 단정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내용상 보면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감사장을 받은 겁니다. 그런데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게 물론 뭐 감사장을 받은 이유긴 하나 2018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경위로 감사장을 받기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감사장을 받으려면 추천을 해야 됩니다. 경찰들이. 그렇죠. 현장에서 추천한 사람과 이 조 씨와의 관계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발생한 것 같고요. 그리고는 아마 최소한 지금 이렇게 감사장을 받게 된 경위를 보면 결국은 마약 거래 관련돼서 이제 그리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거든요. 아마도 그런 와중에 아마 범행 수법들을 답습한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조 씨가 현금으로 일부 비트코인을 교체를 해서 결국은 현금이 1억 몇천만 원이 집에서 발견이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이제 쓰인 방법이 소위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직접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제3의 장소에다가 현금을 갖다 놓으면 그것을 또 제3자가 또 가지고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뭐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에 의해 가지고 범죄가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아마 많은 걸 이제 배웠을 것이다는 최소한 추정할 수 있는 거죠. 사실상 예행영수를 한 셈인 거예요.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조주빈 주변을 좀 확장해 볼까요?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하고 감사장까지 받았던 조주빈은요. 11개월 뒤에 박사방이라는 집단 성착취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박사방에서 벌어진 조주빈의 범행은 더 심각했습니다. 걱정하고 있던 내용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
터질 게 터졌다 맘만 먹으면 손쉽게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주민등록번호, 핸드폰 번호, 주소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.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이제부터 주변 인물을 좀 봐야 될 게 이수정 교수님. 지금 네. 새롭게 알려진 바로는 조주빈 일당, 그러니까 조주빈에게 개인 신상 정보를 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쉽게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게 글쎄요. 저도 그렇고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. 네, 뭐 이제 조주빈이 운영을 하던 그 박사방에 가담을 했던 회원들 중에는 예. 공무원 신분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2명의 공익근무 요원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공익근무 요원 2명 중에 1명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자가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상습 스토커인데요. 이 사람은 중학교 때 만난 담임 선생님을 평생을 거의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이제 선생님이 결국 이 이제 스토커의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결국 이제 혼인 이후에 사실은 고소를 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심지어는 징역 1년 2개월까지 처벌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. 그런데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을 다시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개인정보들이 모두 피해자의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 결과를 초래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습 스토커, 우리나라는 뭐 스토킹 방지법이 없으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 범죄자의 정보를 뭐 지자체에서 이제 넘겨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하면서 주민등록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 그 가능성을 열어두느냐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됩니다. 그 말씀처럼 개인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그 사기 행각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조주빈의 사기 행각 새로운 내용이 알려진 게 이겁니다. 조주빈이 JTBC 손석희 사장을 협박하기 위해서 CCTV를 조작한 겁니다. 손석희 사장님, 윤장현 시장님,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새롭게 알려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. 네. 그러니까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차량이 뭔지, 그 차량 번호가 뭔지 안 다음에 CCTV를 조작해서 손석희 사장한테 돈을 뜯어낸 겁니다. 보면은 저 공익근무요원 중에 이제 박사방 멤버들 중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저 사람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저 사람이 저 주민센터에서 손석희 사장의 차종하고 차량 번호를 제공했다라는 거고. 네. 그럼 그걸 가지고서는 무슨 차 몇 번 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CCTV 화면을 그 차가 찍힌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조작했다는 건데 저게 어디냐? 예전에 손석희 사장이 사실 그 과천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 연루됐을 때 그거를 뭐 합의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 만에 그러면서 그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 기자하고 문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당시에 그 과천에 관련된 CCTV다 그러면서 그걸 CCTV 화면을 허위로 조작을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당신 걸 뭘 알고 있다.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형태로 들어갔다는 건데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남아요.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차종하고 차량 번호를 알았을까?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 김태현 치면은 제 이름이랑 제 주소, 뭐 주민등록번호, 가족들 신상은 다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, 글쎄 모르겠습니다. 차종하고 차번호까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. 이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이게 글쎄요. 아무리 조주빈이 치밀하고 그 일당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개인정보, 특히 뭐 주요 언론인의 신상 정보까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? 알 수가 없죠. 예. 뭐 핸드폰 번호까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냐? 주민센터의 이제 기록에는 그 휴대폰 번호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. 근본적으로. 뭐 차량 번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해킹을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들이 이제 한 행위를 보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닌 뭐 상당히 내부적인 이제 어떤 정보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한두 대목이 아닌 거죠. 예. 자, 그러면 장현철 변호사님 이 부분일 거예요.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조주빈에게 돈을 준 이유가 가짜 CCTV에 속은 건데, 그럼 당시에 지금 이제 손석희 사장이 추가 해명을 내놓는 게 여러 가지로 신고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
근데 가짜 CCTV에 협박을 당했다. 근데 이 부분도 왜 신고를 안 했는지 그 논란도 여전하거든요. 네, 사실 손석희 사장의 해명은 이 김웅 기자의 배우에 삼성이 있는 것을 의심해서 내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삼성이 배우에 있다고 해서 도대체 신고를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. 그동안 JTBC에서 삼성 관련 의혹 보도를 안 했습니까?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설령 진짜 삼성이 배우라면 그만한 특종감, 기사거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혹들이 지금 번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보도가 나온 것이죠. 네. 이 CCTV를 조주빈이 가짜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이 CCTV가 바로 문제가 되었던, 논란이 되었던 과천에서 이 뺑소니 논란과 관련이 있는 CCTV인 것처럼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을 속였다는 것이잖아요. 그런데 손석희 사장이 과거에 이 과천 뺑소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해명이 사실이고 떳떳하다면 조주빈이 그 당시에 사건 현장이라고 CCTV 사진을 제공했다 한들 2천만 원을 보낼 이유가 무엇인가? 대체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길래 해당 사건과 관련된 CCTV라고 조작한 사실만 보고도 2천만 원을 건네고 신고는 안 했던 것인가? 결국 손석희 사장이 다시 한번 이 과천에서의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다시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, 그런 목소리에 직면하게 된 상황입니다. 주말에도 사실 손석희 사장은 추가 해명에 나서긴 했는데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특히 이 김웅 기자 뒤에 지금 방금 전에 짚어보셨던 것처럼 삼성이 있었다고 믿었다, 이 취지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입니다.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후나 말씀 들었던 기자들 하나 물어봅시다. 여러분들은 손 사장님의, 손 선배의 설명이 납득이 돼요?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. 삼성이 내 배후에 있으면 그거 신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? 김웅이 삼성의 사주를 받고 있으면 더더욱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가족을 죽이라고, 자신을 해치라고 삼성이라는 최대 기업이 김웅과 조주빈을 사주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?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. 위원장님, 정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삼성 배우설은 주말사에 있었고 오늘은 가짜 CCTV에 협박당한 손석희 사장 얘기인데 글쎄요, 본인이 가짜인지 몰랐으니까 그 협박, CCTV 조작에 당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조주빈이 사칭하고 손석희 사장을 압박한 루트가 꽤 많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참 보면요, 굉장히 교묘하게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손석희 사장, 윤장현 시장 이런 사람들 또 김웅 기자 접근을 해서 뭔가 신뢰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. 특히 손석희 사장한테는 보면 이 CCTV 화면도 조작했고 또 이제 흥신소 사장을 이야기를 했다가 또 삼성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. 자, 그런 거 보면 이 범인이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따져보고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본인이 찝어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의문이 뭐냐면, 자, 아무리 그렇더라도 언론사 사장이지 않습니까? 예. 언론사 생활 꽤 오래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투명한 게 뭐냐면 본인도 사실은 뉴스에 나와서 앵커를 하시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공인들이 이게 할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. 그게 제일 어떤 면에서 깨끗한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지금 본인이 보니까 본인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첫 번째 해명과 또 기자들 그 안에 있는 해명이 또 달라요. 왜 삼성이 여기서 튀어나옵니까? 그러면 삼성이 언급했더라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알아보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밑에 있는 기자들 시켜서 자, 취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규명을 해야 될 텐데 본인이 지금 둘쑥 삼성을 던져놓으면 삼성은 완전히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삼성이 뭔가 정말 이 방송사 사장을 무슨 해코지하기 위해서 배후 조종했다는 이런 지금 의문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. 저는 그래서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손석희 사장이 본인이 좀 해명을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이건 왜 만약에 삼성을 배후로 했는지, 그래서 왜 고발을 안 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야지. 추가 해명이 그렇죠.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상당히 지금 어떤 비난만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손 사장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 협박 미끼로 가짜 CCTV를 들이밀었다. 이수영 교수님, 또 한 명 있어요. 지금 사기 행각 피해자가 윤장현 전 시장인데 이번 건은 조금 더 스케일이 큰 건가요? 그러니까 사칭한 조주빈에게
공사 사장 자리를 달라고 윤 전 시장이 제안했다.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. 네, 이 부분은 이제 그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보입니다. 처음에는 이제 뭐 방송에 출연시켜서 억울한 사정을 이제 설명하게 해주겠노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네.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이제 실제로 청와대 최 실장이라고 사칭을 했다는 거예요. 최 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, 그런데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윤장현 씨가 뭐 상당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. 더군다나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네. 판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, 이 선거법 위반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리한 이제 그 판결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또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려면,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윤 전 시장이 3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뭐 조 씨에게 전달을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요. 네.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뭐 재판의 승소뿐만 아니라 또 무슨 그 어떤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장 자리를 달라고 또 청탁을 예.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그래요.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. 문제는 이분이 현재 지금 잠적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을 드려야 문자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핸드폰을 분실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. 잠시만요. 그럼 윤장현 전 시장이 사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지금 협조적이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? 피해자인데 동시에 여러 가지 부당한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분이 단순한 피해자에서 아마 신분이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.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지금 화면에도 그 면면이 한 언론사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요. 알겠습니다. 조주빈의 또 다른 논란, 사기 행각,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 얘기해봤습니다.